반갑습니다. 즐거운 수학 선행도 장아찌 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선생님은 장아찌 쌤입니다. 장아찌. 장아찌가 뭐냐고요? 뭐 마늘 장아찌, 오이 장아찌, 고추 장아찌, 게 장아찌? 그런 장아찌가 아니고요. 먹는 장아찌가 아닙니다. 짱 아저씨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처음 올랐죠. 고1 됐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조금 학령으로 따지면 좀 낮은 나이인데 이제 고등학생부터는 좀 더 어른 대접도 받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무튼 새 봄과 함께 또 새 학기가 출발되고 새 또 학교로 갔으니까 이제 아무튼 좋은 생활도 하시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뭔가 좀 새로운 거 고등학교니까 아무래도 학창시절에 또 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은. 그래서 학창시절에 좋은 추억도 많이 남기시고 때에 따라서는 또 이성 친구도 사귀고 해야 되겠죠. 그렇고 학교 생활도 잘 하시기 바라고. 고등부는 또 수학에 관해서 말한다면 수학은 이렇게 뭐랄까 좀 어려움도 있어요. 고등부 수학은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꼭 못할 건 아니에요. 좀 관심 있게 하고 개념 원리 좀 정확히 잡고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학이 좀 쉬워지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스타트하냐,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고등부 수학이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에 따라 이제 그 갈림길이 될 거예요. 아무튼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강의를 하고 또 선생님도 즐겁게 강의하고 여러분도 즐겁게 강의 듣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실력을 팍팍 높이고 성적도 팍팍 높이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도 이제 즐거운 강의를 위해서 좀 노력할 겁니다. 선생님은 좀 되도록이면 좀 즐겁게 강의를 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수학을 하길 바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실제 현장 강의에서는 그냥 날마다 웃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맨날 웃으면서 공부해요. 수학의 어려움 때문에 자꾸 수학을 찡그려 하고 수학 싫어하고 그러는데 꼭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수학도 조금 잘 하다 보면 관심 있게 하다 보면 재밌어지고 잘하게 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요. 선생님들 이제 여러분들이 즐겁게 강의를 또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노력을 하고 또 재미나고 알찬 강의로 항상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선생님과 함께 파워풀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관련해서 선생님 관련해서 궁금사항은 선생님 이제 개인적인 사항은 동영상이나 이렇게 글 같은 걸로 올려놓을 거니까 읽어보시고 강의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은 또 질문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서 적어주시면 선생님 좀 바쁘긴 하지만 하는 게 좀 많아서 바쁘긴 합니다. 또 가끔 틈난 대로 이렇게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부터 이제 고등부 수학 하나씩 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이제 당식이라는 첫 번째 단원이에요. 당식이란 말 익숙하죠? 이제 첫 번째 단어는 이제 당식 관련된 건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당식의 덧셈, 뺄셈, 곱셈 당식의 어떤 사치 연산 중에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수학 사냥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당식의 덧셈, 뺄셈, 곱셈. 자, 이제 과거에 단항식의 계산, 단항식이 뭔지 알죠? 단항식 계산도 해봤고 1차식도 해봤고 지수법칙. 자, 지수법칙은 항상 이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거죠. 크게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수법칙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까먹었으면 빨리 이렇게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공부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완전 제곱식 같은 거 많이 공부했죠, 과거에. 완전 제곱식 어떻게 진행되고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런 것도 기본으로 좀 아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 중에 혹시라도 지수법칙이나 완전 제곱식 까먹은 게 있었다면 이제 그런 거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간혹은 이렇게 단항식 계산이나 1차식 계산 정수, 유리수 계산이 좀 안 돼서 이렇게 단항식 계산, 1차식 계산, 2차식 계산 이런 것들을 계산 자체를 잘 못하는 학생도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고등부 수학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사칙 연산, 숫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식 같은 거 계산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좀 잘 할 수 있게, 좀 빨리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고등부 수학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자,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좀 개념 시간인데 먼저 당식의 정의, 단항식 또는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는 우리가 단항식이다 한다고 했어요. 하나하나. 단항식, 단항식. 자, 상수항도 단항식인 것이고, 자, 이거 단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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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항식 뭐 그 말이야. 그것들의 뭐 합이나 차, 우리가 차라는 거 뺄셈이라는 것은 뭐 합이나 같은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합이나 차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들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크게 막 어려운 상황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는 용어로 보고. 자, 다항식에 쓰이는 용어. 이미 과거에 다 공부를 하긴 한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떠올리면 항.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항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상수항. 상수항은 이런 걸 상수항이라고 한다고 했고. 개수. 개수란 것은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예요. 만약에 뭐 y의 개수다. 여기에서 y의 개수다. y의 개수 2 요거. 그 다음에 xy의 개수. xy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는 거지.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xy의 개수는 xy 앞에 곱해진 그 숫자. 마이너스 3. 이런 것을 개수라고 한다고 그랬고. 차수. 차수라는 것은 막 이런 항 같은 경우에 x가 몇 차냐? 2차씩 그러죠. x 제곱 그러면 2차씩. 여기 항 같은 경우는 뭐 y에 대해서 보면 y만 보면 y에 대한 2차식이에요. y에 대한 2차. 근데 x만 보면 x는 1차죠. 근데 만약에 요 항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x만 보고 y만 보고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가 몇 차냐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3차라고 하는 겁니다. 차수라는 것은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 그러니까 x 하나, y 두 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것은 합해서 그냥 3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 자체는 3차 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부분 x는 몇 차냐, y는 몇 차냐 이렇게 나눈다면 y만 보면 2차 그러는 거고 x만 보면 1차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차수라는 개념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x는 2차 뭐 그러면 되겠죠. 여기 따지면 되는 겁니다. 차수도 크게 막 어려운 편은 아니고. 단항식, 뭐 아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단항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항식, 뭐 이런 거 단항식의 합이나 차로 된 이런 것들을 다항식이라고 하고. 동류항,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동류항은 이렇게 써놨는데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거, 그런 걸 동류항이라고 한다. 자, 이미 과거에 공부한 거니까 뭐 지나가면서만 살펴보는 거고. 또 다항식의 차수, 만약에 이런 다항식이 있다. 그럼 이 다항식은 몇 차식이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다항식이 몇 차식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어떤 학생은 이것은 2차식이에요 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x가 2차다, y도 2차야, 2차다, 이렇게 2차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수라는 것은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가장 높은 차수가 들어있는 그 항을 중심으로 최고차 항을 본다고 했지. 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차수가 있는 곳은 여기에요. 자, 여기는 뭐냐면 y만 보면 2차, x만 보면 1차라 그랬죠. 그런데 통합해서 보면 이것은 3차 항이라 그래요. x 하나, y 두 개, 모두 3개. 차수라는 개념은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 그 말이야. 곱해져 있는 개수. 그러니까 문자가 x 하나, y 두 개라서 모두 3개죠. 그래서 여기는 3차 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y에 대해서만 본다. 그러면 y에 대해서만 보면 2차 항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걸 구분해서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다항식의 차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물으면 다항식의 차수는 최고 높은 게 여기에 3차니까 3차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x에 대해서 몇 차냐, x에 대해서 몇 차냐 그러면 x에 대해서 가장 높은 거 요것을 봐주면 되고, 그때는 x에 대해서는 2차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차수라는 개념은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정리 방법. 자, 다항식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 두 가지인데,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차수가 점점 올라가도록 쓰는 거예요. 내림차순은 차수가 내려가도록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이 있다. 좀 기니까 조금 줄여서 다른 식으로 간단하게 보면, 만약에 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있다. 뭐 이런 식이 있다면 우리가 x에 대해서만 지금 써놓은 거예요. 자, 이 녀석 x에 대해서 가장 높은 2차, 1차 상수항, x가 가장 높은 차수부터 1차 상수항, 이런 식으로 차수가 높은 숫자에서 내려가는 걸 내림차순 그래요. 이런 걸 내림차순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3부터 쓰고 2x 쓰고 x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차수가 반대로 올라가죠. 뒤로 갈수록. 자, 이런 것은 오름차순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는 잘 안 쓰죠. 보통은 내림차순으로 많이 쓰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구분은 크게 의미는 없고 보통은 이렇게 쓴다 그 말이야. 내림차순으로 쓴다. 참고로 말아두시고, 그 다음에 차순 정리.
저 녀석을 이제 한번 차순 정리를 해보자.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보통은 내림차순 쓰니까 오름차순은 뭐 특별히 오름차순 쓸 일이 없는 이상 그냥 보통은 내림차순으로 쓰면 되겠어요. 어쨌든 내림차순을 기본 차순으로 하고 이 녀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자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써주면 XY가 막 섞여 있잖아요. 자, 그러면 X에 대해서만 내림차순, X에 대해서만 한번 써보고 Y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번 써볼 거예요. 자, X에 대해서 볼 때는 X의 제곱이 가장 높은 항인 겁니다. X만 볼 때는. 그래서 5X 제곱이 2차니까 5X 제곱부터 쓰는 거예요. X 제곱 쓸 때. 그 다음에는 이제 X가 들어있는 항을 쓰는 거예요. 자, 2차식을 썼으면 그 다음에 1차식을 갖다 쓰는 건데 X에 대한 1차항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X가 1제곱인 거. 자, 여기는 X가 있긴 한데 2Y 제곱이 붙어 있죠. 자, 이것은 X 입장에서 보면 2Y 제곱이 X의 개수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X의 개수니까 X의 개수 2Y 제곱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렇지? X는 묶어버리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3XY잖아요. 자, X를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3Y가 보이는 거지. 자, 마이너스 3Y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이제 X의 개수가 정리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 X가 안 들어있는 항은 여기죠, 지금. 이 녀석은 X가 안 들어있지? 자, 요것은 X에 대해서 볼 때는 이것은 상수항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항이니까 뒤에다가 2Y 빼기 1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쓰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예요. 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꼭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야기한다면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지금 Y 제곱 있잖아요. Y에 대해서 내림차순 또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Y 제곱의 개수가 2X니까 그대로 쓰면 2X Y 제곱 Y에 대한 2차항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Y에 대한 1차항을 또 써주는 거예요. 1차. Y가 1차항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3XY고 여기는 플러스 2Y. 그러면 그대로 덧셈으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3XY Y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3X만 쓰면 되고 더하기 2Y 더하기 2Y는 더하기 2Y 이렇게 쓰면 되겠지. Y로 딱 묶어주면 Y의 1차항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Y에 대한 거니까 Y가 하나도 안 들은 거 5X 제곱 빼기 1 여기는 Y가 안 들었지. 그 녀석은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볼 때는 그 녀석이 이제 상수항격인 겁니다. 그래서 5X 제곱 빼기 1 자, 이것은 같은 식이지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거고 얘는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거예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개수만 딱 바로 묶어서 이렇게 바로바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이거는 다항식의 기본 용어들이라서 크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어떻게 하는가 이제 연습 문제까지. 자, 일단 괄호가 있으면 분배법칙으로 전개한다. 당연하죠. 우리가 다항식 10전개는 기본적으로 분배법칙 괄호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전개한 다음에 동량끼리 계산하여 정리. 동량끼리 당연히 계산해야죠. 계산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기본 성질 같은 거 있으면 적용한다. 덧셈에 대한 기본 성질,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 교환법칙이라는 건 덧셈은 순서 바꿔서 덧셈해도 같은 거죠. 물론 이제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곱셈도 순서 바꿔서 곱셈해도 같은 거죠, 결과는. 자,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덧셈의 기본 성질이고. 자, 이제 이런 것은 뭐 크게 막 중요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결합법칙이라고 그러죠. 결합법칙이라는 건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하고 C를 더하나, B 더하기 C를 먼저 계산하고 A를 더하나, 그 말에. 이렇게 더하나 저렇게 더하나 결과는 같은 거다. 그래서 저렇게 해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 말 덧셈끼리니.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러죠, 이런 거네. 자, 이건 이제 기본적인 법칙, 크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가면서만 보기로 하고. 4번, 연습 예제. 자, 이제 A가 실제로, A가 이거고, B가 이거일 때, 그 말에. 둘 다 이제 2차식으로 뭐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녀석을 간단히 하자, 막 이런 거에. 간단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저거 이제 정리해본다면, 2A 마이너스 B가 있고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A 빼기 3B가 있어요. 자, 요 녀석을 간단하게 정리해라.
근데 AB가 저렇게 생긴 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간단히 하라 그러면 뭐 요걸 갖다가 A 자리에 B 자리에 지금 다 대입해도 되긴 되죠. 근데 지금 다 대입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겠어요.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요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립하는 거지. 정리할 때도 이제 이거 실제로는 뭐 2a 이거 괄호 풀어야지. 괄호를 푼다면 마이너스 5a 요거는 곱하면 플러스 3b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식계산을 무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막 괄호를 푼다 그러고 있지 말고 그냥 a만 보세요. a만 동량끼리 하는 거니까 a만 보면 2a 이거 괄호 푼다면 마이너스 5a야. 2a 마이너스 5a 그냥 마이너스 3a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바로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꼭 괄호를 푼 다음에 또 정리하고 이러는 거 과정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도 계산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간단한 계산은 그냥 간단히 끝내버려야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가 플러스 3b잖아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3b 플러스 2b가 남는 거지. 그래서 저거 정리하면 이거다. 이제 여기에다가 저기 필요한 거 갖다가 넣으면 되겠지 이제. 자, 정리한다. 마이너스 3a a는 저거니까 그대로 넣으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에 b라는 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자, 이것을 그냥 정리만 해보는 거지 그냥. 자, 이런 거 정리할 때도 뭐 괄호를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정리. 자, 물론 이제 여기 따라서 한다면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전개하고 또 전개하고 다 6번 전개한 다음에 다시 동량끼리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산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으니까 어지간한 간단한 계산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그냥 암산 처리가 다 되는 거라서 괄호를 굳이 막 풀고 있지 말고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좀 찌질한 계산들은 그냥 생략하기로 합시다.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x제곱 다 보이잖아요. 그냥 x제곱끼리 해야 되잖아. 이게 마이너스 3x제곱 있다. 마이너스 3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4x제곱이 있네. 요 분배법칙 푸니까 마이너스 4x제곱 그거 합쳐서 마이너스 7x제곱이 있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꼭 전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자, x도 마찬가지. 이렇게 마이너스 6x. 자, 마이너스 6x가 있어요. 여기는 플러스 2x가 있죠. 자, 마이너스 6x 플러스 2x. 그러니까 마이너스 4x가 딱 있네요. 암산 되지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면 플러스 9네요. 곱하기니까 플러스 9. 플러스 9 여기는 플러스 4 플러스 13. 자,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괄호 분배법칙 계산은 동량끼리만 하면 되니까 필요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면 계산이 좀 빨라지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걸 막 전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데 너무 좀 불필요한 행위야. 왜냐면 다 그 학생들이 계산 다 잘해요. 근데 이걸 굳이 막 전개한 다음에 하고 있어요. 안 좋습니다. 그런 거. 자, 간단한 계산은 암산 처리하자. 자, 이제 다항식의 곱셈. 자,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런 걸 교환법칙이라 그러지.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같은 거다. 곱셈은 순서 바꿔도 뭐 같은 거죠. 뭐 그게 막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라 그러는 거니. A, B를 먼저 곱셈하고 C를 곱하나 B, C를 먼저 곱셈하고 A를 곱하나 결과는 같은 것이다. 곱셈은 뭐 순서가 달라도 결과는 같은 거죠. 그것은 뭐 누구를 먼저 하냐에 상관없이 다 곱셈일 때는 그냥 상관없이 같은 거다. 뭐 특별한 뭐 설명은 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분배법칙이란 건 괄호가 있으면 이렇게 전개해서 푼다 그 말이지. 그냥 AB 더하기 AC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뭐 그 소리예요. 자, 뭐 특별한 중요성은 없으니까 저 정도만 보도록 합시다. 네, 다항식의 곱셈. 네, 다항식의 곱셈을 조금 나눠서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의 곱셈.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항식이라 그러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런 거 하나하나 단항식이라 그래요.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 지수법칙을 이용한다. 자, 지수법칙을 이용한다. 자, 지수법칙은 이런 것들이죠. 자, 다시 점검하면 과거에 다 배운 거라 그냥 점검만 하겠습니다. 자, A의 M제곱 곱하기 A N제곱. 자,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A의 M제곱, A의 N제곱이 곱해져 있을 때는 지수끼리는 곱하는 게 아니고 지수끼리는 더해서 쓰는 거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지수법칙
곱셈일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 그 다음에 괄호가 있고 n제곱 있을 때 요럴 때 말이지. 자, 이럴 때는 a의 mn제곱이다 그런다겠지. 이때는 요 지수랑 요 지수 곱하는 거 알지? 여기서는 지수끼리 더하는 게 아니라 괄호 밖에 있는 것은 지수끼리 곱해서 써야 맞다 그랬어요.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이라서 한번 보고. 이렇게 된 거. 곱한 녀석의 n제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따로따로 a의 n제곱, b의 n제곱 곱하는 거랑 같잖아요. 자, 이거 따로따로 그냥 n제곱씩 해주면 된다. 그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분수 모양도 마찬가지. b분의 a n제곱. 그러면 분모를 b의 n제곱 한 것분에 a의 n제곱 한 거랑 같은 거라겠지.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냥 법칙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눗셈. 나눗셈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지수끼리 빼서 쓰는 거예요. a의 n 빼기 n제곱. 그지? 자, 요 나눗셈은 곱셈은 지수끼리 더했고 나눗셈은 지수끼리 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나눗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지. 자, a의 5제곱 나누기 a의 3제곱 그러면 자, 지수끼리 뺀다 했으니까 a의 제곱 그러지. 이렇게 5에서 3 빼서 2제곱 큰다겠어요. 자, 이런 건 그렇고. 근데 만약에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그러면 이거 뭐예요? 자, 똑같은 수니까 그냥 a의 만약에 그 법칙대로 한다면 5에서 5 빼면 뭐야? 0제곱 되버렸잖아요. 자, 0제곱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뭐냐? 얘는 1을 말하는 거예요. 0제곱이란 말은 뭐 이제 바로 쓰는 건 아닌데 일단은 빼다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수일 경우는 0이라는 표현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이걸 법칙으로 그냥 쓴다면요. 그러니까 0제곱이 되는데 이 값은 실제로 뭐냐? 똑같은 수를 나눈 거기 때문에 약분되니까 1인 거죠. 얘는 그냥 1인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녀석이 1이다라고 뭔가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0제곱은 1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좀 섞여 있고, 만약에 이제 앞에 녀석이 작다, 뒤에 녀석이 크다면, 지수가 얘가 더 크다면, 그러면 요 법칙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앞에 지수에서 뒷 지수 빼면 a에 3에서 5 빼면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그러면 음의 지수가 좀 생기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지금 바로 좀 쓰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음의 지수가 생기는데 이건 그럼 뭐냐 실제로? 아까 이제 0제곱은 실제로는 약분하면 1인 거니까 1이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뭐냐? 그럼 이제 그냥 뺀다면 마이너스 2제곱인데 저걸 실제로 보면은 a 3제곱 곱하기 a 5제곱분의 1이야. 5제곱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인 거죠. 뒤에 녀석이 분모인 상황이야. 이거 이제 약분하게 되면 a 제곱이 남게 되는 거지. 결국 이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겼으면 a의 제곱분의 1이라고 써야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자, 요거 빼서 쓰면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건데, 표현상은 그렇게 되는 건데, 표현상이. 실제로는, 이제, 요 녀석이 분모가 더 클 때는, 여기에서 요거 뺀 거, 5에서 3 거꾸로 뺀 거, 여기서 뺀 거 분의 1, 분의 1. 자,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자, 뒤에 지수가 클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서 분의 1로 표현해 주는 거. 그래서, 저런 건데, 여기는 생략해서, 이런 내용은 좀 생략해서 그냥 간단히 써놨어요. 어쨌든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지수끼리는 빼서 쓰는 모양인 거다 그 말이야. 기본적으로는 뒤에 수가 클 때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면 된다. 알겠죠? 자, 지수 법칙은 이제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예제로 한번 이제 곱셈을 실제로 살짝 연습을 좀 해보면 요 녀석 곱하기 이 녀석 나누기 이거 뭐 계산해라 뭐 이런 거. 이런 것은 이거 하나하나를 단항식인데 좀 괄호가 있잖아요. 자, 괄호가 있으면 그 괄호를 좀 전개해서 써야지. 자, 이런 거 계산은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건데, 자, 계산은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원리 원칙적인 계산, 이런 지수 법칙을 따라서 그대로 한번 따라서 가는 것과 좀 별다른 계산을 좀 볼 거예요. 자, 일단 이런 내용을 적용해서 만약에 간다면 괄호의 3제곱 그 말, 괄호의 몇 제곱 그 말은 이 괄호의 몇 제곱 이런 거 이야기죠 지금. 각자를 다 n제곱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하면 2의 3제곱 하고 2의 3제곱, x 3제곱, 또 y 제곱의 3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그대로 써본다면 자, 먼저 2의 3제곱 8이니까 8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x의 3제곱, x의 3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y 제곱의 3제곱. 자, y제곱의 3제곱은 이런 내용인 거지 지금. y제곱을 그것을 3제곱 한다. 그러면 지수끼리 곱한다 했으니까 2, 3은 6, y 6제곱이 되겠지. y의 6제곱. 앞에 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곱하기. 자, 두 번째 것은 이제 크게 따로 그럴 적은 없죠. 그냥 그대로 일단 다시 쓰면 3분의 2에
x5제곱 y 4제곱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누기인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해. 이제 나누기는 역수를 곱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하는데 저것의 역수가 뭘까 그 말이야. 자, 9분의 8 x 3제곱 y 5제곱. 자, 이것의 역수를 써볼 거예요. 역수. 이것의 역수가 뭐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씁니다. 아, 역수니까 8분의 9 x 3제곱 y 5제곱 뭐 이렇게 써요. 이것의 역수가 이거라고 씁니다. 학생들이. 왜 그럴까요?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것은 뭐야? 9분의 8이라는 거. 9분의 8의 역수는 8분의 9가 맞는 거지. 근데 얘들은 뭐야, 얘들? 자, 얘들도 뭔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숫자만 역수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역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이제 아이들이 학생들이 막 이렇게 착각해서 이렇게 자꾸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자, 이것이 역수가 아닙니다. 역수라는 것은 분자 분모를 바꿔주는 거 말이에요. 이 숫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전체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것은 다시 쓰면 이 말이랑 같은 거지. 9분의 8x 3제곱 y 5제곱 이 말하고 같은 거야. 이 말은 이 말하고 같은 거라고. 자, 옆에 있는 이 녀석은 분자에 곱셈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의 역수 그러면 이것의 역수는 이제 8x 3제곱 y 5제곱 분의 9. 자, 이렇게 써줘야 그것이 역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자, 요 녀석들이 분자에 누가 가 있나 또는 분모에 누가 가 있나를 보고 그것에 뒤집어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의 역수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누기 이건데 그 곱하기로 고치면 요것이 역수니까 역수를 곱하는 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자, 요 녀석이 이제 저것을 좀 정리한 식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계산을 정리해 주세요. 그 말. 요 녀석을 정리해 주세요. 그렇지? 자, 이런 것은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이건 뭐야? 숫자끼리 계산하고, 또 x는 x끼리 하고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x끼리, 숫자끼리, 또 y는 y끼리 이렇게 끼리끼리만 해주면 돼요. 자, 우리 숫자만 먼저 보면 8 분모 분자잖아요. 8이 약분되겠죠, 지금 이렇게. 약분되고, 또 3, 9. 자, 분모 분자니까 또 약분돼서 여기 3이 남았죠. 자, 숫자는 여기 3이 남았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남았어요.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인 거지, 이렇게. 자, 숫자 계산 끝났어요. x만. 자, x만 보면 x 3제곱 곱하기 x 5제곱. 자, x가 3개, 5개. x 8개죠. 8제곱. 네, 여기 x 3제곱 또 있네. x 3제곱은 아예 처음부터 약분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x 3제곱이 약분되고 보면 x 5제곱 남았으니까 x 5제곱이 남았다 쓰면 되지. y는 자, y 6제곱, y 4제곱 곱셈이죠. y 10제곱 되겠지. 그런데 여기 y 5제곱 있네요. 자, y 5제곱하고 y 10제곱이 분자예요. 그러면 약분하면 y 5제곱이 남겠죠.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이제 뭐 식정리라서 막 크게 복잡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무튼 그냥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면 되겠고, 자, 이것은 요것을 이제 정리한 거지. 요걸 정리하고 이것도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계산이에요. 근데 똑같은 계산에 대해서 꼭 저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놓고 바로 답을 써도 돼요. 자, 뭐냐면, 자, 우리가 나누기는 역수 곱하는 거 알죠? 그런데 일단 여기에 숫자만 뽑아서 숫자만 따로 딱 계산하고 x는 x끼리만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즉, 자, 숫자만 봅시다. 2의 3제곱 8이잖아요. 8 딱 보이고 8. 그 다음에 여기 숫자는 곱하기인데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자, 숫자만 딱 뽑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누기 9분의 8이잖아요. 나누기 9분의 8이니까 역수로 치면 곱하기 8분의 9. 곱하기 8분의 9. 숫자만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숫자만 뽑아서. 그리고 딱 약분. 3 약분. 3이니까 마이너스 6. 5. 그래서 마이너스 6 그러는 거야. 자, 이렇게 숫자만 뽑아서 해도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숫자에서는 x만 해봅시다. 자, x 3제곱. 보이죠? x 3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x 5제곱. 둘 곱하기야. x 8제곱이 있구나. 분자에 x 8제곱이 있구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x 3제곱이야. 그러니까 x 8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나누기 x 3제곱 이렇게 있는 모양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나누면 지들끼리 빼서 x 5제곱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y도 똑같습니다. y 제곱의 3제곱, y 6제곱이구나. y 4제곱 곱했구나. y 10제곱이구나. y 10제곱 나누기 y 5제곱이야. 아까랑 똑같지? 그러니까 y 5제곱 남았구나. 바로 딱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중간 과정을 굳이 뭐 써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지. 자, 이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좀 더 빠른 계산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항식 저 정도 계산은 간단하게 그냥 암산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창의적으로 계산을 좀 빨리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습니다. 네, 다항식 곱셈. 아까 이제 단항식이고요. 이제 다항식끼리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분배 법칙으로 전개한다. 다항식이 막 여러 개 곱하기 돼 있으면 분배 법칙으로 하나씩 전개한 후 동량끼리 계산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계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한 번 다 하고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다 전개해서 동량끼리 계산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만약에 예제를 실제로 해본다면 자, 여기 x입니다. x랑 x제곱이니까 뭐 곱하면 x3제곱 나오겠죠. 이렇게 x3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x제곱의 y잖아요. 더하기 x제곱의 y고 이렇게 곱셈하면 마이너스 2xy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하고 x제곱 y죠. 자, 마이너스 2x제곱 y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y xy 제곱이죠. 마이너스 2xy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y 3제곱이 플러스 4y 3제곱. 자, 1차적으로 분배 법칙으로 다 전개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는 이제 동량이 있으면 정리한다. 자, 혹시 동량 있나? x제곱 y를 보세요. x제곱 y가 있고 여기도 x제곱 y가 있네요. 자, 그럼 이 두 개가 동량이지. 자, 동량은 정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x3제곱 그러고 x3제곱 요 녀석과 이 녀석 자, 요거 개수만 보면 1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x제곱 y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녀석하고 이 녀석도 얘도 또 동량이죠. xy 제곱이 똑같잖아요. xy 제곱이 똑같으면 동량이에요. 둘이 계산하면 개수끼리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x xy 제곱이죠. 이렇게. 자, 동량끼리 계산하고 마지막에 요 녀석 따로 있으니까 더하기 4y 3제곱. 자,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냥 분배 법칙으로 한다. 분배 법칙 전개하고 동량끼리 정리해주고 뭐 그 정도만 해주면 되겠다. 자, 그 정도는 이제 크게 막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번 두 번째는 자, 이제 이런 식이 있는데 이것의 제곱 이 다항식의 제곱이에요. 4차식이죠. 자, 4차식인데 오름차순으로 살짝 써졌어요. 저것의 제곱의 전개식에서 x3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것의 전개식에서 x3제곱의 개수를 구하자. 자, 저런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인데 우리가 제곱이란 말이죠. 근데 항이 많아서 뭐 항이 두 개짜리 완전 제곱식 그게 아니죠. 완전 제곱식은 제곱식인데 항이 두 개가 아니야. 자, 그냥 여러 개 있는 항을 또 4차식인 항을 제곱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것의 제곱을 한다면 자, 일단 2 빼기 3x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x 3제곱 더하기 2x 4제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을 제곱을 한다는 게 뭐냐? 두 번 곱한다는 거 아니야? 여기 괄호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자, 근데 괄호가 좀 길어서 또 가로로 보기가 그래서 세로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쓸 거예요. 제곱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 요 녀석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뭐 2 빼기 3x 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밑에다 썼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자, 여기다 써놓는다면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막 곱셈해야 되겠지. 자, 근데 이걸 다 곱하려면 그 말이야.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항이 있어요. 그것을 제곱하면 만약에 실제로 다 정리한다고 해봐요. 실제로 다 정리한다면 5개씩 얘가 5번 곱해주고 얘도 5번 하면 25개 곱셈을 해야 되겠지. 자, 그걸 다 전개해야 될 것이냐 그 말이야. 25개를 다 전개할 것이냐 미쳤냐 그 말이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의 전개식에서 구하라는 거. 저걸 다 전개하라 그 소리가 아니라 전개식에서 x3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x3제곱의 개수만 구하라는 거야. x3제곱만. 그러니까 이걸 다 전개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자, x3제곱이 나오는 것만 계산하면 돼. 자, 여기 가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곱한다 그 말이 얘랑 얘 곱한다 그 말하고 같은 거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봤을 때
얘랑 얘 한 번 곱하고 얘 한 번 이렇게 다 곱셈하는 거예요. 한 번씩 다. 얘를 만약 이렇게 다 한 번씩 곱하는 거지. 자, 그렇게 곱할 건데 x 3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이것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x 3제곱이 나올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x 3제곱이 나오는 것만.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자, 여기 2가 있다면 요 2랑 많이 곱할 건데 그 곱한 것 중에서 x 3제곱이 나오는 것은 여기 x 3제곱하고 곱할 때지 이렇게. 요 상수항하고 여기 3제곱 곱할 때가 x 3제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니까 뭐야?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3제곱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2x 3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다른 거 곱하면 3제곱 없는 거지? 그 다음 요 녀석. 자, 얘도 이렇게 한 번씩 다 곱할 거예요. 다 곱할 건데 그 중에서 3제곱 나오는 것은 얘랑 x제곱 곱할 때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x랑 얘를 곱할 때. 마이너스 3x 3제곱 아니야? 마이너스 3x 3제곱. 자, x 3제곱 써놨으니까 개수만 쓴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요 x제곱하고는 다시 x를 곱하니까 이렇게 곱한 거지? 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x 3제곱이에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얘 x 3제곱이랑 상수항 곱하면 이렇게 곱한 거야. 아, 그럼 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자, 이거 말고는 다른 거 3제곱은 없는 거야. 4제곱은 아무거나 곱해도 다 4제곱 이상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 이렇게 요 녀석들 말이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x 3제곱 나왔죠, 지금. 근데 x 3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그냥 막 필요한 것만 뽑아서 계산하면 되겠고, 또 항이 막 좀 이렇게 많다. 항이 많아서 가로로 쓰면 좀 어지럽다. 잘 이해가 좀 덜 된다. 그러면 세로 방향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크게 어려움 없겠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은 크게 막 지금까지는 어려운 사항이 없죠. 과거에 배운 거 살짝 이제 분배 법칙, 동량 계산 그 정도만 있는 거고, 단항식 계산할 때 지수 법칙 좀 적용하고 이런 것만 여기 있어요. 자, 크게 막 어렵다 이런 건 없는 거니까 여기 뭐 덧셈, 뺄셈, 곱셈 정도는 가볍게 이제 그냥 과거에 배운 거 살짝만 재생만 시켜서 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오늘 시간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